내가 좋아하는 것만 살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지.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은. 왜냐면 그런 세상에서 안 살았어. 우리는 레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안 살았다고.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노후까지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르게 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와야지. 그 창조적인 능력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 영감이 없으면 창조가 안 나와요. 어 예, 안녕하세요.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한번 좀 나눠보는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휴먼 전략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휴먼 인간은 뭐냐? 그다음에 전략. strategy죠. 전략. 이제 요렇게 보면 제가 인제 전략에 대한 거는 사실 그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략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 계획하고 같냐, 플랜하고 같냐 뭐 그러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경영학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념이 쪼끔 다릅니다. 이제 오늘은 전략은 쪼끔 인제 다른 시간에 한번 보고요. 휴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휴먼 전략이잖아요. 그럼 뭐가 휴먼이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어떤 대사를 봤는데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를까?"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내가 인간인데 인간이 도대체 동물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어 이제 보통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인제 좀 나올 수도 인제 알겠는데 좀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좀 스케일은 다른데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끼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땅에 뭐 힘의 어떤 그런 다이내믹에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동물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뭐 라이온이나 어떤 무슨 그 동물들 보면 자기들의 어떤 질서가 있고 또 힘겨루기도 있고 그다음에 종족 본능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어떤 스케일이 다르고 어떤 그 반경이 다르고 또 뇌의 어떤 IQ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형태의 포유류가 해야 되는 형태를 하지요. 그러면 인간은 그런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영이 있죠, 영이. 소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있는 사람과 소울이 없는 사람이 있냐, 인간이? 소울은 다 있어요. 근데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영에 관심을 두었냐 안 두었냐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런 포유류적인 어떤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게 있고요. 동물도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 그 유기견들 이런 거 보면 그 아이들의 심리가 분명히 다 있고요. 동물에도 심리가 다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 다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리 뭐 이런 것도 다 있어. 근데 인제 인간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한테는 영성이 있는데 어떨 때 인제 이게 문제가 어떤 때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그 인간적인 어떤 그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인간에서 좀 멀어졌냐?'를 어떻게 어 알 수 있냐면 제가 영성 전문가로 감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포유류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그 이면의 거 영성에 관심을 두는 거를 얼마나 했냐 안 했냐. 관심을 두고 그걸 갖다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내가 이렇게 좀 힘을 쓰고 내 삶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방향을 틀고 좀 뭐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자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의 그 사람 쪽으로 많이 가 있냐 아니면 포유류 쪽으로 많이 가 있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개체를 우리가 말하는 사람, 만물의 영장이 있다면 또 인간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포유류의 한 종류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인간, 휴먼. 그러니까 그쪽이 있느냐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았어. 내가 인제 살면
여러분들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불교를 믿든 뭐 우리 여러분들 인제 주위에 가실 수 있는 뭐 무속을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가든 하다못해 뭐 돌에다가 절을 하시든 아니면 뭐 철학을 생각을 하시든 뭐 음악에 심취를 하시든 뭐 어떤 거에도 내가 먹고 살고 어떤 그 인간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넘어서서 '산다는 게 뭘까? 인간은 뭐에 사는가?' 하고 이런 거를 좀 궁금해서 내 스스로가 좀 들춰보기도 하고 '그래 사람은 이런 게 있지.' 하고 이런 고뇌도 좀 해 보고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친구 따라 교회 또 한번 가본 적도 있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 이런 걸 한 사람 이런 분들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아이 그런 거는 쓸데없는 무슨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굉장히 먹고 쓰고 입고 그다음에 포유류적인 거 내가 지금 기본적인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감히 말하지만 포유류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같이 인제 말을 해 봐.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고뇌 뭐 교회도 가 보고 뭐도 가 보고 막 이런 사람과 굉장히 무슨 논리적인 것 같아. 먹고 쓰고 자고 그다음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서 얼만큼 돈을 벌고 이런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해. 그러면 대화 중에서 누가 깨갱하냐면 어떤 영적인 거를 알고 좀 막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깨갱을 해요. 왜? 이 포유류적인 어떤 인간의 형태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보여지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것 때문에 "너 어떻게 살아?" 그래서 "네가 보여주는 게 얼마를 벌었어. 그래서 네 애들 어느 학교 갔어." 이렇게 결과값을 계속 말을 하죠. 그러면 이 그 갈등과 고뇌를 하고 있는 어떤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내가 이렇게 삶은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를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보일 게 없어서 좀 깨갱되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그렇게 영혼 같은 거 알아보고 했는데 왜 너 뭐 이혼했어?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왜 그렇게 루저처럼 살아? 너 왜 연봉이 나보다 못 벌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극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결론으로 보면 그렇게 해. 그러면 둘이 대화를 해 보면 이쪽이 깨갱을 한다고. 그 영적으로 쪼끔 막 이렇게 영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혼돈 속에서 좀 내가 어쩔까 저쩔까 하고 사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따박따박 얘기해 가지고 보이는 게 "너는 연봉 얼마 벌어? 넌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포유류에 가까운 인간의 종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을 변할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포유류에 가깝고 영이나 이 뭐 영성 이런 거는 '아이 그런 거는 뭐 쓸데없는 소리고 미신이고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벌고 내가 얼마나 모으고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를 잘 지켜내는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별 상관없고 보이는 거에만 그냥 집중을 하고 살아간 이런 분들은 내가 가꾼 환경이 조금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조금만 이상해지면 극도의 불안감이 생기죠.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극도로 다른 사람들의 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평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쪼끔이라도 이상해지면 공황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적응력, 환경이나 내가 해 놓은 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있어서 환경이 쪼끔만 변하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내 자신이 변화가 될지를 본인 스스로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제가 그렇게 살아 봤고 또 만약에 본인이 그런 불안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왜 불안하지?'라고 불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사는 분 있잖아요. 굉장히 뭐 탄탄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분보다 많이 불안한 분이 더 많이 계셔요. 왜냐면 그 평탄하다는 거는 그 본인들이 더 잘 알아. 왜냐면 그 평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그만큼 다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를 본인이 더 잘 아신다고. 그래서 그 불안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부류라고 봐요. 두 부류. 그래서 내가 영적인 거에 좀 관심이 없고 보이는 거에 굉장히 많이 그 투자를 하신 분은 결국은 내가 불안함과 그 환경이 그 나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영혼이 우리 몸은 지금 옷이라고 보고 아바타라고 보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지배를 하지요. 근데 영에 관심이 없고 오직 아바타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영혼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견병 주사를 맞지 않는 강아지랑 똑같다고 봐. 왜냐면 광견병 주사를 맞았나 맞았지 않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야. 왜냐면 환경이 좋고 괜찮으면 강아지는 순해. 그런데 이 강아지나 이 개들이 무슨 순간에 얘한테 맞지 않는 환경이 됐을 땐 도대체 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막 불안증이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뭐냐면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늙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늙어서 기초수급자의 어떤 그 내용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다 닦아 놓고 보면. 그 환경에 내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쩌지가 굉장히 불안해요. 뭐 예를 들면 자식 걱정이라면 '자식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식이 밥벌이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그거라고. 그거에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불안함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뭐 어떤 그 바로미터냐면 내가 내 영혼하고 지금 어떤 클릭이 안 돼 있거나 내가 내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있는 분들은 의외로 불안함이 굉장히 적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 치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치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태평하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영혼이 굉장히 단단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단단한 사람 같은 경우가 무슨 성자고 뭐 어디 가 가지고 무슨 돌을 텄고 뭐 저처럼 영안이 열리고 무슨 뭐 이런 그런 사람만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더 안 그럴 수도 있어. 어떤 거냐면 내 삶에서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내 영혼이 뭐지?' 하고 계속 궁금해하면서 이런 것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면서 내 삶이 영성하고 같이 잘 융합이 돼서 이렇게 그 배가 깜깜한 뱃길을 이렇게 그냥 앞에 하나의 그 등잔불을 보는 것처럼 살살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생활이 녹아나고 녹아내서 그 세월을 살아오면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이 그렇게 단단하고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시죠. 그게 인제 영성인데 그래서 인간 휴먼 전략 했을 때 휴먼이라는 게 우선 그 정의를 쪼끔 네토니아시 네 정해야 되는 게 내가 포유류 쪽에 가까운 휴먼인지 아니면 영성을 가진 만물의 영장에 있는 휴먼인지를 우선 가름을 하셔야 돼요. 본인만 아시는 거죠. 누가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지금 2024 년에 사는데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인제 AI가 인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될 거고 여러분이 혹시나 애플 TV에 접속이 가능하시다면 그 백조의 그 뭐지 백조의 댄스였나? 소환 댄스였나? 뭐 소환 뭐가 있어. 그 백조로 시작하는 무슨 그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미래 사회에 AI를 이렇게 복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저는 굉장히 참 정말 잘 그려냈다.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내용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인제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 런칭하신 거 2024년 올해에 나온다고 하죠. 그런 부분도 AI 복제 인간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은 인제 조그만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인제 그게 가능하죠. 그게 왜 지금 휴먼 전략에서 제가 포유류에 가까운
인간이냐 아니면은 영적인 영성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내가 가까우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포유류에 가까운 인간일 경우에는 AI하고 맞닥뜨렸을 때 아마 분명히 큰 막이 있을 겁니다. 벽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제는 우리한테는 영적인 능력,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근데 창조적인 어떤 그런 영감을 얻으려면 영감이잖아요. 영성이 있어야 내가 영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제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이 나한테는 영감이 떠올라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영적인 어떤 휴먼 빙이 있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용기가 생겨요. 내가 포유류에 가까운 인간이었을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얼마를 버느냐, 내가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화폐의 단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않죠. 어떤 일을 선택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냐, 그 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럼 난 여태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싫은 일이라도 했는데 그러면 나는 포유류에 가까운 거야? 정말 죄송한데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반은 그렇고 반은 아니다. 그래서 휴먼 전략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희생을 하셨는 거는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인정은 하자는 거지. 왜냐면 사회가 그래 왔으니까. 근데 반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를 두자는 거죠. 내가 '아 그렇게 살았네.' 저희가 이런 그 유튜브를 찍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천성이 그런 천성이거든. 그게 영성을 가져라. 그러니까 영성의 대중화거든요 저는. 영성의. 그러니까는 그 spiritual function의 spiritual한 어떤 그런 그 knowledge의 그 어떤 디바인의 그 데모크라틱을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영성을 갖게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인제 하셔요라고 제가 인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전략을 가지자 인제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건데 왜냐면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살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지.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은. 왜냐면 그런 세상에서 안 살았어. 우리는 레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안 살았다고.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인제 노후까지 인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르게 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창조적인 능력이 나와야지 그 창조적인 능력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 영감이 없으면 창조가 안 나와요. 창조가 없는 거는 AI가 인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GPT 챗에서 그 스토어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시면 기가 막히게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잘해 놨고 또 저도 그 펑션을 쓰면서도 '아 참 내가 진짜 편한 인생 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하는데 내가 박사학위 하는 거하고 90 년대 2000 년대 초반만 해도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하고는 이게 레벨이 다르겠다. 이 힘을 주는 레벨. 너무너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AI로 자료를 찾아보고 AI로 어떤 문헌을 찾아보고 이러는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요번에 업그레이드된 GPT 챗에 AI로 해서 지금 스칼라틱한 거 찾아보는 거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점점 편해지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고학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고학력이라는 말은 내가 학력을 갖는 그 무슨 네임 태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이라는 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배우는 게 너무 쉬워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네임 태그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은 이제 쉽게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어느 군에 지금 내가 같이 이렇게 많이 색이 있나. 내가 포유류의 인간형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만물의 영장인 영성을 가진 어떤 그 인간에 가까운지를 조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 내가 포유류에 가깝다.' 그러면 인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영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돌봄같이 내 육신을 돌보게 해 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 순서를 조금 보세요. "내 영혼을 돌봄같이 내 육신을 돌본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영을 가지는 영혼이 있어요, 소울. 그 소울을 갖다가 관장하고 내 소울을 돌볼 수 있는 게 이 인간이에요. 동물은 소울도 있어요. 동물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그 영혼을 돌본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죠. 근데 인간은 소울의 영역이 있고 그 소울을 갖다가 내가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소울과 큰 디바인하고 이렇게 영 하는 그 디바인의 라이프, 디바인적인 어떤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셔야지 인제는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내가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 포유류 쪽에 가까우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휴먼 빙은 어떤 걸 원하냐? AI가 나왔을 때 '그래 AI가 나왔으니까 그 AI의 기술로 조금 더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어 볼까? AI의 기술로 내가 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걸 지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왜냐? 지금 AI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가능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굵직굵직한 큰 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 쪽으로 됐을 때는 앱을 하나 만들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앱을 갖다가 런칭을 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다른 큰 게 확 오게 되면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막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을 보시면 사람을 살리는 거, 환경을 살리는 거 이런 쪽으로 가지 막 어떻게 해서 돈을 막 벌고 짠수를 내고 막 이러는 거는 별로 없어요. 물론 다른 뭐 이렇게 순간순간 빨리빨리 변하는 거 그런 걸 하시는 보면 그 틈새를 공격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제가 그 정신 상태는 굉장히 불안증에 있으실 거다. 그 말씀을 꼭 드려요. 불안증 없으시다고 당당하게 오시는 분은 없으실 거다. 오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댓글 달아줘 보세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anyhow 그러면 지금 AI가 발달을 했을 때는 만물의 영장, 영을 궁금해하고 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세대에서 내가 창조적인 어떤 근원적인 거로 창조의 어떤 그런 나만의 아이디어를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 과정을 내가 다 했어야 됐거든, 레이버로. 근데 이제 AI가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창조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창조적인 어떤 능력은 영적인 거를 배제하고서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휴먼 스트래tegy 뭐 그 AI 하는데 "왜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 영안이라는 건 투시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투시력을 기르는 거예요. 직관력과 투시력. 지금 직관력과 투시력이 없으면 뭐를 못하냐면 앞에 내가 어떤 일을 살 거고 어떤 식으로 될 거라는 예견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견력이 없어지면 직감이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어떤 이렇게 직관력과 투시력과 예견력이 없어지면 항상 상황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농경 사회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분도 있으시던데 어떤 그 국수 만드시는 할머니도 그러시는데 그냥 그 바람 소리 어떤 바람의 결을 보고도 '아 오늘 내일 비 올 거다.' 하고 예견력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내일 비 올 거니까 오늘은 씨를 심어 놓자. 그러면 내일 당연히 비가 올 거니까 더 좋겠다.' 하고 예견력이 있으시는 거야. 이게 예견력이에요. 예견력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하고 누구 저 사람 말이 어떻고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내일 그다음 어떤 거 이런 거가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어떤 느낌적으로 직관이 딱 오는 거 이게 바로 예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있어 왔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내일은 씨를 심어야 될 때 오늘은 뭐가 될 때 하면서 이렇게 기후를 본다거나 날씨를 본다거나 이런 걸해서 직감적으로 자기가 그걸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거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산업혁명 지나가면서 그런 게 다 말살되고 뭔가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지면서 아까 포유류 같은 인간형으로 막 변해져
정해졌던 거죠. 원래는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은 AI가 발달이 되면서 다시 저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창조적인 어떤 능력, 그래서 영의 능력.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도 많은 CEO들이 자기의 라이프 코치가 다 있어요. 스피리추얼 코치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영적인 능력이 많은 부분들이 그 착각을 하시는데 꼭 영적인 거는 내가 세상살이 할 때 부딪혀서 막 피곤할 때 어서 쉼만 얻는 거, 뭔가 쉬어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거는 투시력과 예지력을 가질 수 있고 직관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여서 앞으로 내 인생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영안이 열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능력, 그다음에 내 삶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에 좀 이렇게 될 거다 내일은 남의 일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 내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적인 능력이니까. 영적인 게 있는 게 인간이니까.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과 영의 어떤 능력, 어, 그게 있어야만이 내가 내 인생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는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포유류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물의 영장인 영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먼저 그 기본을 먼저 아시고 가셔야 돼요. 기본선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한 단계 한 단계를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영학도 하고 의료 통역사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영적인 어떤 어 영적 전문가라고 저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도 사실 영성이 가장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또 의료 통역사 하는 것도 영성이 근본이었었고 그다음에 의료 경영을 하는 것도 영성의 근본이고 모든 공부를 할 때 그 가장 근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근본에 잘 관심이 없으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쫓아가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리딩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포유류에 가까운지 그다음에 그 만물의 영장인 영성에 가까운지를 조금 생각하시고 '포유류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시면 되니까. '아 그럼 영이 뭐지? 내 영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늦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제 고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제 책이 제가 인제 종교학자, 종교 성서학자님하고 제가 공조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기도라고 인제 그 전자책을 냈습니다. 공조로 했는데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구약 어떤 성서적인 그 학술 저널지에 인제 이분 논문이 기재가 되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한국 분이신데 종교 성서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같이 조금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한 집단을 어떤 그룹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다 이렇게 스며들고 우리 삶이 영적인 삶인데 이걸 너무 어렵게 어떤 고립되어 있고 인식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편견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어보자. 아주 아주 쉽게 풀어보자 해서 어 처음 그냥 소개 정도 우리가 인제 대화했던 내용을 쪼끔 정리하는 정도로 해서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밑에 하단에 아니면 저희 커뮤니티 공지에 그 전자책을 사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렸어요. 그래서 예스24에서도 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이북에서 사실 수 있고 또 유페이퍼에서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추해요. 물론 제가 같이 공주해서 한 것도 있지만 큰 맥락을 잡아 주신 거는 인제 우리 저기 학자님께서 해 주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적절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이렇게 썼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분이 논문 정리하신다고 지금 쪼금 바쁘신데 저희가 좀 일정이 되면
되면 또 다른 글로도 많이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영성 그러면 꼭 어디 뭐 가야 되고 히말라야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영성은 내 삶이고 그다음에 '내 가족과 내 삶이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길러야만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고요. 그런 창조적인 인간만이 사실은 AI나 이런 큰 기술이 발달했을 때 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GPT 챗으로 GPT 챗 뭐 프롬프트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GPT 챗에 인제 나오는 여러 가지 AI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알려주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이렇게 퀘스천 마크냐면 각각 여러분들이 그 AI를 가지고 창조적인 걸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여러분들의 분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가는 기본적으로 다 배우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빅딜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영역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일관적으로 다 가르쳐 주냐고. 그게 창조의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그 영성이 많잖아? 영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저절로 아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잠깐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내가 포유류에 가까운 인간이냐 아니면 만물의 영장인 영성을 가진 인간에 가까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